하루를 마치고 지친 뇌, 혹시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잠자리에 드시나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정말 딱 10분이 여러분의 뇌 기능을 놀랍게 향상시키는 그런 숨겨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은 잠들기 바로 전 시간을 뇌 변화의 황금 시간대라고까지 부르는데요. 하루 동안 받아들인 정보들을 뇌가 이제 정리하고 또 저장할 준비를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잠자는 동안 뇌는 그냥 정보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막 분류하고 연결하고 심지어는 문제 해결까지 시도한다고 해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일을 하는군요. 특히 잠들기 직전에 본 내용이 다음날 더 잘 기억난다거나 아니면 토머스 에디슨처럼 졸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뜩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있죠. 최근 프랑스 연구에서는 또 얕은 잠에서 깬 사람들이 숨겨진 수학 규칙을 훨씬 잘 찾아냈다.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이게 다 그 골든타임과 관련이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수면 직전 10분은 기억이 단단해지고 또 평소와는 다른 창의적인 생각이 막 샘솟는 아주 특별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날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맑을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억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낮 동안 뇌의 임시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 해마에 머물던 기억들 있잖아요. 이게 밤 사이에 잠을 자는 동안 좀 더 안정적인 장기 기억 창고, 그러니까 대뇌 피질로 옮겨가면서 딱 굳어지거든요. 아하. 꼭 기억해야지 하는 걸 한번 되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혹시 좀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하루 요약 노트를 손글씨로 써보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새로 배운 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죠. 아, 손글씨로요. 네, 이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뇌를 더 자극해서 기억을 새기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그냥 눈으로 읽은 내용보다 회상률이 한 20% 이상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손글씨로 쓰는 게 포인트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회상 퀴즈를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이걸 인출 연습, 그러니까 정보를 끄집어내려는 노력이라고 하는데요. 인출 연습. 네, 이 과정 자체가 기억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학습 후에 바로 잠을 잔 그룹이 깨어 있었던 그룹보다 기억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잠들기 전 잠깐의 회상이 수면 중에 기억 강화를 돕는 거예요. 와, 기억력뿐만 아니라 사실 다음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집중력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깊은 잠은 마치 뇌를 재충전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우리 뇌의 CEO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기억 저장소인 해마에 쌓인 불필요한 정보 찌꺼기들 이런 걸 청소해주죠. 네네. 그래서 잘 자고 일어나면 집중이 잘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인지 능력이 거의 만취 상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와, 정말 잠의 힘이 대단하네요. 그럼 잠들기 전 10분 동안 집중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핵심은 이완입니다. 네, 편안하게 하는 거요. 첫째는 호흡 명상인데요. 특히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478 호흡법 같은 거, 이런 깊고 느린 호흡이 도움이 됩니다. 478이요? 네. 이런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주의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그냥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 정리 쓰기입니다. 누구나 밤에 내일 할 일이 뭐였지 하면서 뒤척인 경험 있으실 텐데요. 있죠. 그때 내일 할 일이나 걱정거리를 간단히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할 일 목록을 적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9분이나 더 빨리 잠들었다고 해요. 와, 그냥 적는 것만으로도요? 네. 머릿속 복잡한 생각을 잠시 이렇게 종이에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돕고 결과적으로는 다음날 집중력 형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창의력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잠들기 직전에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는 건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잠들기 직전에 뇌는
알파파나 세타파 같은 느린 뇌파가 좀 우세해지면서요. 논리적인 필터가 느슨해집니다. 이 약간 몽롱한 상태를 인면기라고 부르는데요. 인면기. 네. 이때는 평소라면 이렇게 연결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떠오르기 쉬워요. 또 꿈을 꾸는 렘수면 중에도 뇌는 이런 느슨한 연결들을 막 만들면서 창의적인 통찰을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럼 이 상태를 좀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숙제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만약에 같은 질문 있잖아요. 이런 걸 던져놓고 답을 막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잠드는 겁니다. 질문만 품고요. 네. 밤사이 무의식이 뭔가 해결책을 탐색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는 소설을 잠깐 읽는다거나 간단한 그림을 끄적인다거나 아니면 단어 연상 게임처럼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효과들을 제대로 누리려면 반대로 잠들기 전에 절대 피해야 할 행동들도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역시 전자기기 사용입니다. 그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또 뇌를 계속 각성시킨다는 건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맞아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하는 건 잠드는 시간을 늦추고 수면의 질, 특히 그 창의력과 관련 깊은 렘 수면을 감소시켜서 결국 다음날 집중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스마트폰은 잠자리에서 좀 멀리 두어야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늦은 시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도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아시다시피 각성 효과가 꽤 오래가서 저녁 늦게 마시면 당연히 잠들기 어렵고요. 또 알코올은 처음엔 좀 졸린 듯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면 구조 자체를 망가뜨려서 깊은 잠하고 렘 수면을 방해합니다. 아, 술 마시면 푹 자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네,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래서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술과 카페인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에 빠져드는 습관도 좋지 않겠군요. 네, 맞아요. 잠자리에 누워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을 곱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도하면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헉, 기능까지요? 네, 수면의 질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거리를 적어두거나 아니면 좀 즐거운 상상을 하는 편이 뇌 건강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네.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 전 딱 1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 그날 배운 것을 딱 굳히고 다음날 집중력을 충전하고 또 창의력의 불꽃까지 피울 수 있는 아주 값진 시간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간단한 복습이나 차분한 호흡 명상, 생각 정리, 즐거운 상상 같은 활동은 이 시간에 정말 황금으로 만들지만 반대로 스마트폰 불빛, 카페인과 알코올, 끊이지 않는 걱정 같은 것들은 이 소중한 기회를 그냥 빼앗아 갈 수 있죠. 오늘부터라도 잠들기 전 10분을 좀 의식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어요. 이게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분명히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아침에 좀 더 개운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문득 떠오르는 정보나 아이디어 같은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당장 스마트폰 대신에 노트에 한 줄 적거나 아니면 심호흡 몇 번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내일 아침 달라진 여러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뇌가 잠자는 동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연결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그날의 정보를 복습하는 것을 넘어서 잠들기 직전에 의도적으로 아주 다양하고 좀 긍정적인 영감을 주는 정보들, 예를 들면 감명 깊은 글귀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 아니면 자연 풍경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 것은 과연 어떤 예상 밖의 통찰이나 창의적인 도약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